물류 창고.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 했습니다. 간혹 후배 말로 그 무당 할머니가 다 타버린 집 안에서 도로변 차 지나가는 거 보고 고함치고 꽹가리치고 완전히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창고에 온 지 한 달쯤 다 돼갈 때 저희들은 다른 장소를 계약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품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잡고 화물차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전 새로운 창고로 와서 최모근이랑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주 들렀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주인 아저씨 임대차 계약서 들고 계약 파기를 하고 보증금 신청하려고 갔었습니다. 아저씨는 8시쯤 들어오니까 시간 맞춰서 그때 갔죠.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대문이 열리면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겁니다. 전 주인 아저씨구나 생각했죠. 막 아저씨를 부르면서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오토바이 뒷칸에 웬 아가씨가 앉아있는 겁니다.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스타일에 단정한 생머리가 엉덩이 근처까지 오고 뒷좌석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아저씨는 시동을 거시더니 그 아가씨를 태우고 갑니다. 제가 막 달려가는 찰나에 그 아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뒤에 앉아서 슬며시 돌아보며 웃는 저 얼굴. 어찌 보면 얍살스럽게 비웃는 듯한 그 표정.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처절할 정도로 서글픈 듯한 그 표정.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둠에 묻혀 오토바이가 안 보일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합니다. 그게 사람일까 귀신이었을까? 아저씨는 왜 오토바이에 아가씨를 태우고 가는 것일까? 내가 귀신 때문에 심신이 피로해져서 진짜 사람을 귀신이라고 오해하는 거겠지.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전 마음을 추스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두 신빙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안 오십니다. 시간이 9시가 넘어가도록 아저씨는 오지 않았죠. 전 아주머니께라도 말씀드리고자 그 집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층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은 돌아갔고 다음날 다시 회사에 나와서 탱자탱자 하면서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두 신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통화 끝나고 부장이랑 달려갔습니다. 도착해보니까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여러 개의 등이 말이죠. 그리고 그 집 아들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화요일 저녁에 약주 드시고 오토바이 운행하시다가 택시하고 그만 정면 충돌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돌아가시게 되어버렸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돌아온 토요일에 아무 탈 없이 새 창고로 옮겼습니다. 전 그 새 창고에서 하루하루 일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이었죠. 이제 그쪽이 조금 안정됐을 거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고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전 진짜 다시 가기 싫었는데 그곳에 또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주인 아주머니가 받았습니다. 계약서 문제 때문에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했죠. 그리고 그 집 대문에 도착했는데 대문 넘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전 처음으로 2층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일반 사람이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다가를 내오십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평소 약주를 그리 많이 드시더니 약주 드시고는 오토바이 절대 몰지 말라고 늘 당부했는데 그날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술도 못 드시는 분이 어쩌자고 매일 술만 먹었는지 주인 아줌마 말씀으로는 원래 술을 못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은 후로 매일 술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간혹 술 기운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답니다. 내가 미리 말했으면 됐을 텐데 다 자기 잘못이라고. 불쌍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주인 아줌마는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계속 사람 들어올 때마다 귀신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아저씨는 더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시면 되죠 했더니 젊은 시절에 정말 어렵게 손수 장만한 집이어서 애착 때문에 몇 번 이사 가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안 가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집안도 기울고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대학에 계속 낙방했다고 하네요. 공부도 제법 잘해서 서울 톱클래스 학교는 무난하다고 했는데 시험운이 없는지 계속 떨어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돌아가시고 이 집을 바로 내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와 한참 얘기를 나눈 후에 임대차 계약서 보여드리고 내일 중으로 보증금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나가려는 찰나에 아주머니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아들도 힘들고 하니까 아래층 쓰레기 좀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사실 저희가 부랴부랴 이사한다고 아래층 창고 쓰레기 더미에 조금 엉망이었죠. 전 거절할 수 없어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저랑 최모군이랑 신뺑이 2명, 이렇게 4명이서 다시 그 창고에 갔습니다. 빈 포장 박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쓰레기 더미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도 닫혀있는 창문을 아무도 열 생각은 안 했습니다. 쪽방을 거의 다 정리해 갈 때쯤 벽지가 너무 너덜너덜 거리길래 확 잡아당겼습니다. 풀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창문 쪽까지 벽지가 쫙 벗겨지더군요. 벗겨진 벽지를 둘둘 말아서 던지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벽지 안에 또 다른 벽지가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시커멓게 탈색된 벽지였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피인지 대충 직감이 가더군요. 걸레로 닦아내고 군데군데
벽지가 벗겨진 걸 대충 닦아내고는 그 위에 새로 도배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낡은 낙서 몇 개가 보이네요. 몇 가지 낙서 중에 시간 표시된 낙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현정, 이윤미, 박정호 10월 24일 11시 30분에 씀. 세 사람의 우정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아주머니가 말했던 그날의 사고는 이곳 창고에서 불이 나서 세 사람이 타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